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미국발 무역 분쟁 우려가 일부 완화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좋아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닷새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247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철강, 음식료, 금융업종 등 전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1% 이상 올라서 88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오늘 당장 함께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또 장중에 이 시각 특징주도 분석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최근에 화학업종이 사실은 조금 논외로 이야기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중에 이수화학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바이오 부분의 선진시장 진출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284% 증가한 11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수출주의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조성되었고 작년 3분기 중국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중국 랩 내수 단가 인하 영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른 화학 부분 재고 자산의 긍정적인 레깅 효과가 또한 2분기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도와 일본 등 역내 랩 플랜트의 정기 보수로 타이트한 수급 상황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성수기 도래 및 상품 판매 증가로 판매 물량이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은 추가적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16년에서 17년 수주 중에 주택 사업이 대부분 올해 하반기 이후에 착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 부분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터키 지역 품목 허가 등으로 바이오 부분도 하반기에는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로 랩 수급 타이트 현상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도 하반기에 열려 있습니다. 최근 주가에 대해서 시가 배당률 4%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증가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플랜트 건설에 따른 시차 효과로 재작년부터 시작된 세계 랩 수급 개선이 2, 3년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서너 개의 고부가 다운스트림 제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중장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가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F-13 오리지널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이 60% 차지하고 있고 선진시장 진출 완료 시에는 동사 바이오 부분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동사가 보유한 이수앱지스나 썬바이오 지분의 시장 가치를 본다면 약 950억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현재 동사 시가총액의 약 5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부분에서 중간 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등 동사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을 또 하고 있다는 점도 이수화학이 현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이수화학이었고요.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상승 기류의 흐름을 잡는다. 타이밍의 승부사 박민우. 예, 금요일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오셨고요.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박민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두 분의 전문가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수익률 현황을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박용경 팀장님의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들 8종목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전 종목이 수익권 내에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주신 다산 네트워크스 5월 31일에 매수가 됐었습니다.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지금 산지 열흘도 채 안 됐는데 목표가 달성이 돼서 향후에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 이따가 또 듣는 시간도 갖겠고요. 5월 24일에 주신 IM텍이 11% 수익을 내주고 있고 또 4월 19일에 현대상선이 17% 플러스 수익권입니다. 네, 이어서 박민우 전문가 최근 추천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신라젠과 코아스템, 알테오젠이 모두 플러스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지금 힘을 응축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30일에 주신 썬데이토즈는 손절가 터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 규정대로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에 주신 솔리드가 14%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박용경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1위 종목은 여전히 현대상선입니다. 17% 수익이 나고 있고요. IM텍이 11%, 다산 네트워크스도 10%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 LG유플러스와 대한광통신이 각각 6% 이상 플러스 수익권입니다. 자, 이어서 박민우 전문가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솔리드 1위인데요. 14.38%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2위 덱스터, 3위 셀트리온이 각각 5% 안팎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신라젠과 코아스템은 가장 최근에 매수가 됐던 종목으로 앞서 소개를 해드렸죠.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살펴볼 텐데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리신 전문가와 함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이제 뭐 30% 이상은 수익을 내야 이렇게 수익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손여로 팀장께서 이름을 2개 올리셨다는 건데요. 대우 AL이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3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김영철 팀장의 애경산업이 32%, 장성혁 전문가 또 사마콘덴서가 28%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1위부터 3위 살펴보시죠. 실섭 소장 여전히 금왕관을 계속해서 쓰고 계신데요. 아프리카TV입니다. 43% 수익이 나고 있고 배럴과 아세아시멘트는 지금 박빙이죠. 각각 41%대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 배럴은 여름 수혜주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41.3% 수익을 내고 있고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함께 수익률 현황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박은경 팀장 계시니까 현대상선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4월 19일에 매수가 됐었고 17%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상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안 드리셔도 지금 정상회담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이 북미 정상회담 앞에서 종전 협상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의원이, 일단은 먼저 비핵화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서로가 원하는 그런 접점을 좀 찾아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여러 가지, 기사에서도 좀 다뤘지만, 7월 달에 6월 달에는 비핵화 이슈를 완전히, 매점을 짓고, 7월 달에, 비핵화 이슈가 잘 마무리된다면 종전 협상을 아마도 하지 않을까. 그게 날짜가 아마 6월, 역사를 좀 뒤져보면 6월 25일이 아니고 6.25 전쟁 종전 협상일이, 7월 20일 정도로 경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7월 20일 경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종전 협상을 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그런 날이 7월 20일인 그쪽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지금 기간이 1달에서 2달 정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일단 금강산 관광 이슈로 지금 묶여 있는 것만큼, 그런 종전 이슈 다음에, 8월 15일 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져야지만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대로 좀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 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 이슈가 잘 마무리된다면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달은 한 7월에서 8월 정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4,000원대 가지고 계셨던 분, 제가 추천했을 때 그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 보유를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상선 그대로 홀딩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박민우 전문가께는 솔리드를 좀 여쭤보죠. 4월 27일에 주셨었고 수익 14% 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솔리드 추천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치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2분기부터 확연한 실적 호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금년 하반기 영국 중계기 수주와 더불어 내년 초 관련 매출이 발생이 기대되기 때문에 2019년 실적 전망 또한 밝습니다. 또 최근 주파수 경매 및 상용 서비스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1분기부터 3.5GHz 지원 중계기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3G 보급 이후에 중계기 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국내에선 동사의 수혜가 집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목표가를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 주가 상향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솔리드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장 한 1분 30초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박용경 팀장님, 오늘장 투자 전략 한 말씀 여쭤볼까요?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지금 그 선거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가 조금 어제는 그래도 외인과 기관들이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북미 정상을 앞두고 지금 증시가 많이 조금 완화가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래도 조금 꼽게 된다면 일단 남북 경협주는 약간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확하게 해당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해당 결과가 나오기 전에 투자를 해야지만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하실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린다면 일단 결과가 나온 이후에 비핵화가 어떻게 우리 한반도 정세를 좀 이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 리스크가 어떻게 조금 줄어들 것인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정치권 지금 6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날이 있는데, 그 선거날에 누가 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조금 정치 주도주를 좀 선택을 하시는 전략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추가적인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6월 8일 금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장 조정이 나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약세 출발이 되네요. 삼성전자가 0.7% 전일 종가보다 내려오면서 5만 원 선 지금 지켜내는 분위기이고요. SK하이닉스 0.3% 하락 출발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도 강세인데 0.37% 정도 올라오면서 27만 원 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가 강했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미국의 무역 제재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죠. 포스코는 수익성 개선 기대감을 등에 업고 있는데 오늘 1.6% 정도 차익 실현 매물로 지금 하락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장 지금 오전장에는 1.5% 강세 출발이 됐는데요.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첫 증권선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자, LG화학이 지금 오늘장에서도 0.4% 정도 오르는데요. 4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강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어제 금융주가 강했었는데 금융주를 좀 보죠. KB금융은 0.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 0.4%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을 좀 살펴보는데 오리온이 3%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음식료 업종의 가장 큰 선두주자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현대로템이 2.5% 강세고 쌍용 양해도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예,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인데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0.11% 하락한 2,467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금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인데 0.1% 하락한 887선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종가 수준이고요. 신라젠, 메디톡스, HLB가 오늘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0.4% 조정이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인데 종목별로 역시 혼조세가 좀 나타납니다. 일단은 포스코 캠텍이 밀리고 펄어비스가 10위권 내 다시 진입이 됐습니다. 펄어비스 0.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약세 출발입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은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남북 경협주는 일단 피하고 현금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박윤경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별해 오셨을지 듣겠습니다. 팀장님 확인해 주시죠. 네. 예. 제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은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러니까 거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굵직한 IT 기업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G 관련된 종목은 제가 저번 주와는 동일하게 대한광통신과 다산네트워크를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대한광통신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대비 1분기 실적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일단 매출액이 2017년 대비 한 27%, 28% 정도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325억을 했는데 올해는 415억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32억, 그리고 올해는 63억으로 약 10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작년 2017년 1분기에 29억으로 2016년 1분기에 대비해서 흑자전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1억 정도로 그 당기순이익이 한 120% 정도 성장을 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예상이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5G에서 가장 광통신망을 좀 구축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광섬유를 전공정으로 다 건드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글로벌 업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손꼽히는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보해서, 그리고 공장에 투자를 하고 스마트 공장을 좀 만들면서 일단 그 캐파를 늘려가는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광섬유 5G 통신망을 갖추겠다라는 글로벌적으로 트렌드가 변하지 않고 미국이라든지 중국, 유럽, 북미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프랑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외국에서도 수주 통해서 거의 한 100억 이상 규모의 수주를 하면서 1분기, 그리고 올해 먹거리를 일부 작년 매출 규모의 한 20% 정도는 좀 확보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산네트워크와 대한광통신이 MOU를 맺고 5G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더더욱 협력 단계를 좀 굳히면서 지금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서서 조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기점으로 작년 2017년 1월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회사도 성장을 해왔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상향을 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흑자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누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뛰어난 기술력이 그 시대에 맞는 시점이 잘 타고 나서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때 모멘텀이 살아나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기차 같은 경우가 그랬었던 거죠. 작년과 재작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트렌드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5G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한광통신은 좀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해 1분기에도 이어져 왔다라는 점, 그리고 5G 및 4G 및 5G 투자에 따른 광통신 신장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상황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일단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기업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7,400원, 6,500원에서 7,400원 사이에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대응이 가능하니까 포트에 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목표가는 9,000원 보시는 네, 거죠? 일단 9,000원 1차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산네트웍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다산네트웍스는 제가 1차 목표가로 7,200원 정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7,200원은 지금 달성했는 것으로 보여지고 2차 목표가를 9,000원 정도로 지금 상향 조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다산네트웍스도 마찬가지로 5G 통신망을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저지연 스위치. 이 초저지연 스위치가 5G 통신망을 구축을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초저지연 스위치를 생산하고 있는 핵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지금 다산존 솔루션스의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고요. 다산네트웍스와는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초저지연 기술이 일단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5G 핵심 기술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다산네트웍스는 분명히 좀 좋은 기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달에 다산네트웍스의 가장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전환사채에 발행되었던 물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았었는데 그 물량이 5월달에 모두가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여지를 한 부분은 제거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실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왔지만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6개월 지금 3월 달부터 5월, 6월 달, 7월 달까지 지금 이번 달까지 1월부터 6월 달까지 주가 흐름이 거의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그러니까 7,000원을 그 상향선으로 해서 박스권에 갇혀서 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저점을 5,600원에서 6,200원을 좀 높여왔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지금 6월 1일 날 좀 양봉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저점은 제가 생각할 땐 6,700원이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6,700원과 7,400원 사이에 또 다른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이를 잘 보시고 주식을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조금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드렸던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기존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일단은 기존에 8,500원 정도의 선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물량이 쌓여있는 부분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돌파를 하게 된다면 9,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익 전망이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밝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네이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잡음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댓글 조작 이슈로 네이버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카카오도 지금 걸려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 이슈 때문에 지금 또 특히나 죄송합니다. 선거 정치적인 이슈들, 큰 이슈인 지방선거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걸려있다 보니까 지금 2018년 1월,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거의 주가가 거의 100만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했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었고, 95만원을 기점으로 계속적인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거기에 드루킹 특검 사건까지 참으로 좀 끼얹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분석을 해보자면 1분기 때 지금 실적이 투자성 비용 집행으로 인해서 비용 처리된 부분이 좀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인터넷 댓글 뉴스 댓글과 관련해서 파문이 좀 일으켰죠. 정치권 규제가 지금 심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뭐 전문가들 시장 상황에서 좀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이슈 두 가지 부분이 좀 맞물려서 주가가 좀 하락이 되었지 않았냐. 하지만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네이버라는 업체는 뭐 사실 댓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흔들릴 기업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자라나는 중고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어른들까지 검색을 하기 위해서 떠올리는 기업은 네이버,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다음, 이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광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네이버의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지금 네이버페이라든지 광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실적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지금 5월 30일에 최저점이 64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지금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횡보를 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게 된다면 63만 원에서 64만 원 사이 이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지금 당장은 좀 비중이 크게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28일 날 추가적으로 좀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6월 28일 날 그 라인 컨퍼런스 일본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미국 그리고 일본 시장에 지금 굉장히 좀 핫하게 좀 먹히고 있는 플랫폼이죠. 저희 메신저인데요. 지금 이 라인 그룹이 지금 신사업 관련 이슈의 성격이 가장 강력한 라인 컨퍼런스를 지금 개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핀테크 전문 자회사인 라인 파이낸셜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대만의 아이패스 지분 투자, 그리고 라인페이 QR코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면서 라인 그 플랫폼에 지금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거의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6월 1일에는 지금 노무라와 조인트 벤처 회사를 좀 창립을 해서 라인 증권을 설립을 할 것이라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도 마찬가지로 카카오스탁에 지금 어플을 만들어서 카카오스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도 라인증권이라는 서비스를 일본에서 먼저 지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연결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면 네이버 실적 앞으로 향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포털에 대한 비전, 그리고 핀테크 AI 커머스에 대한 비전,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컨퍼런스 6월 28일 컨퍼런스가 어떻게 지금 발표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네이버라는 기업이 이만큼 떨어질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악재, 정치적인 악재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편성이 지금 하락세에서 반등 전환을 좀 할 것이라는 5일선부터 지금 반등 전환을 하고 있죠. 그리고 11선, 21선 따라 전환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조금 반등 전환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여기서 행보하고 있는 이 저점에서 잘 자리를 잡고 매수를 하면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다 생략하고, 지금 급락을 했던 시점 90만 원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서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경 팀장의 신규 종목 네이버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52주 신저가 수준인데 지금 자리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분석이십니다. 팀장님과 함께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네이버까지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박민호 전문가 탑픽 종목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좀 골라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메일 유업을 준비했습니다. 중국향 분유 수출의 확대와 성수기 시즌 음료 매출의 상승 기대, 그리고 발효유 수익성 회복, 백색시유 적자폭 축소 등 이익 개선이 지속될 전망인 기업입니다. 고수익 제품 중심의 성장 및 비용 효율화 흐름으로 내수 분유 외형 축소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나 경쟁사와 같은 가격 인상이나
신제품 출시 전략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기존 제품의 경쟁력만으로도 충분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중국 분유 수출을 살펴보면 타 업체 대비 사드 이슈 및 신조제 분유법 영향이 작습니다. 신조제 분유법은 중국에서 멜라닌 분유 사건 이후 중국 내외 분유 제조업체들이 출시할 수 있는 브랜드 수를 3개, 제품 종류를 9개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조제 분유 시장의 10% 점유율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메일 유업은 앱솔루트 명작, 그 다음에 메일궁, 티안지 3개 브랜드의 승인을 받은 상태며 생산 기술이나 설비가 우위였던 만큼 빠르게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음식료 소매 판매액은 2자릿수 성장률을 회복했고요. 중국 정부의 2자녀 정책에 따라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는 점과 유통 채널 구조 조정 마무리가 긍정적입니다. 최근의 주가 상승은 남북 경협주가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건설, 전기, 개성공단 관련해서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음식료 관련주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급도 좋고 공매도도 거의 없는 상태로 상장 이후 신고가 갱신이 기대가 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만원, 손절가는 82,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중국 제과 매출 성장률은 올해 33.3%, 내년 12%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섹터입니다. 중국 TT 채널은 직접 영업에서 대리점 채널로 이제 전환하면서 기존 42에서 43만 개 맘앤팝 스토어에 공급하면서 경쟁사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국가별로 나눠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국인데요. 신제품 계획에 따라 3월 파이류, 캔디류, 그 다음에 4월 스낵, 이어 6월 견과류 6종 신제품 출시가 됩니다. 그동안 사드 영향으로 급감했던 중국 이제 매출이 신제품을 필두로 국제 정세에 따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 채널 구조 조정과 중국 진출 기업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실적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트남입니다. 경제 성장과 소득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는 베트남 제과 시장에서 매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래식 점포가 현대식 소매점으로 바뀌는 등 유통 채널 변화에 따른 수익 증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딜러 교체가 2분기에 완료되면서 매출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절반 넘게 진행되었고요. 러시아 월드컵도 있어 단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월드컵, 연휴, 휴가, 계절적인 영향으로 맥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주형 스낵, 이제 포카칩, 오징어 땅콩, 썬 등 주력 스낵 제품 위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여름 기간에 마케팅을 집중할 것입니다. 역시 수급도 좋고 공매도 이제 쇼커버링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역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8만원, 손절가는 12만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미래 컴퍼니입니다. 본업인 이제 엣지 그라인더 중심의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의 호조 지속과 이제 3월 출시한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를 통해 올해 최대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대부분 매출은 가공기술 장비 그라인더류, 레이저 활용 비접촉식 레이저 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패널 업체의 카파 증가 속도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동사는 디자인 드라이브는 트렌드, 수혜를 받으면서 업계 성장 속도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IT 기기인 디자인 차별화로 고부가 가치 패널의 수요 증가가 지속적인데 과거 스펙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애플처럼 디자인을 가미한 패널 적용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패널 사이즈의 다양화가 동사 엣지 그라인더류 장비 성장의 핵심 축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1년, 12년 초부터 시작된 장비는 이제 4년 정도 기간을 지나면서 점차 가격도 오르고 품질을 검증 완료함에 따라서 17년 하반기부터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본업인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도 연 20% 이상 성장 가능성이 예상되고요. 현재 동사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는 17년 3월
임상 실험이 종료되었고요. 8월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올해 3월 공식 런칭했습니다. 외국 제품인 다빈치와 경쟁하게 되는데요. 다빈치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국산 제품인 레보아이가 출시됨으로써 관련 시장의 판을 흔들 수가 있고요. 전 임상부터 적극 참여가 이루어진 국내 교수들의 반응과 국내 병원의 실질 채택 속도에 따라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쟁사 대비 해당 수술 비용이 42% 이상 절감 가능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자,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로 해주시면 되겠고, 예. 목표가는 20만원, 손절가는 14만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민우 전문가께서 선별해 오신 세 종목도 역시 탑픽 종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인스코비 붙어볼 텐데요.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됐었고 오늘도 5% 지금 급등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회사에서 개발한 바이오 신약이 미국의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 3상 실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지금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등하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은 인스코비 자회사가 일단 미국 진출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라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게 굉장히 예. 큰 호재로 작용해서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지금 거래량이 완전 600만 주 이상 터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게 되면 그 주가가 과거에 2,000원과 3,000원 사이대에서 한 5년 이상 계속적으로 머물렀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8년 1월부터 지금 제대로 된 거래량이 몇 차례 터지면서 약 4개월 만에 5배, 6배, 7배 성장을 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가장 조심히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여기 14,000원 부분에서 큰 거래량으로 그 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인스코비의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서 지금 음봉에서 양봉에서 음봉 전환을 했죠. 양봉에서 음봉 전환을 한 만큼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게 매도를 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냐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매도세로 지금 전환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직 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장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14,000원, 그리고 만원 선이 무너지기는 쉽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원 선이 무너지면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14,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횡보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소외되어 있는 바이오주의 하나의 큰 축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인스코비부터 이 시각 특징주 분석을 해드렸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어제 분식회계를 여부를 결정할 첫 증선위가 있었는데 오늘 1% 이상 오릅니다. 외국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최종 결론이 2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관련으로 투심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그동안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지만 3공장이 이제 계획보다 신속하게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지난 2월 미국 제약사와 최초로 CMO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15개 이상의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 추세의 전환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 움직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과대 낙폭된 다른 제약주들에 관심 가져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삼성바이오로직스 봤고요. 이 시각 특징주 이번에는 이노션을 보겠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오는 14일에 개막이 됩니다. 관련해서 수혜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저희가 일부 시간에 이슈 분석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이노션이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박용혁 팀장님. 네, 일단 이노션 같은 경우 이제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해 있는 광고 대행사에 광고 대행업을 하나를 하는 업체죠. 예. 지금 월드컵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광고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다면 분명히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에서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될 건데 일단은 이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탄탄한 기업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올라오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120선을 안정적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일단 월드컵 수혜주로 좀 손꼽기에는 조금 약간 다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광고 수주 부분이 그만큼 큰 포션을 차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광고 부분이 일단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 일회성으로 이제 반영이 된 이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좀 그렇게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에 지금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중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빠르게 치고 빠지셔야 될 부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보내드려야겠죠?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박민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 수익률 리뷰 듣고 오늘장 추천주까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 연결해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수익률 리뷰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5월 23일에 해주셨던 셀바스 AI, 어제장 마감 종가 기준으로 지금 16%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볼까요? BH, 죄송합니다. BH요. BH요? 예. 네네. 그 BH 같은 경우에는 12월 전고점 3350원을 찍고 나서 3개월 조정 후에 다시 전고점 근처까지 도달한 상태인데요. 전고점 근처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서 크게 걱정할 구간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현재 이제 G7 정상회의랑 북미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으로 주가에 아주 좋은 성장 모멘텀이 많으므로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예. 어제장 종가 기준으로 BH가 16% 수익을 냈고 지금 목표가 근접을 해서 리뷰 한 말씀 먼저 들어봤습니다. 오늘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뭘까요, 팀장님?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제 휴온스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성장 모멘텀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면서 실적주에 해당하는 종목인데요. 자회사로 휴온스 글로벌하고 휴메딕스를 가지고 있고 상장 이후 신고점을 4월에 달성하였습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제일 좋고요. 재무제표도 깨끗하고 유보율 또한 우수합니다. 이 종목을 이제 추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바로 보톡스 때문인데요. 현재 이제 보톡스 시장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그리고 대웅제약의 라보타, 그리고 휴젤사의 보틀렉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3개사의 이제 평균 주가는 몇십만 원대이고요.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이 흐톡스라는 제품이 국내 임상 3상 완료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제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가에 이제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자체 개발한 안구건조증 치료제 클레이셔가 이제 중국 특허를 취득하면서 이 부분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신고점을 돌파했고 차트의 움직임이 이제 균일하게 흘러가고 큰 변동 없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차트보다는 기본적 가치에 의해서 드린 종목입니다.
아직 이제 대중의 관심을 받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움직임은 조금 둔합니다만 성장 모멘텀은 정말 좋은 주식이므로 고액 투자 자산가라면 중장기적 투자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16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휴온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0분 넘어가고 있고 시장 흐름이 좀 달라졌을까요? 일단 국내 증시 양지수는 모두 0.3%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요즘엔 이 연결이 대세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과 더해서 이 가스관 연결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증시 흐름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0.28% 하락하면서 2463.5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68선에서 시작했던 코스피는요. 60선까지 내려왔다가 여전히 6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808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던 삼성전자는 오늘 1.19% 하락하면서 5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오늘 1.21% 하락하면서 89,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0.18% 상승하면서 27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오늘 0.54% 하락하면서 현재 36만 6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1% 하락하면서 1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하락세를 이어갔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9% 상승하면서 4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 화학 업황의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0.54% 상승하면서 37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38% 하락하면서 884.5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86선에서 시작을 했던 이 코스닥은요, 880선까지 내려왔다가 여전히 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386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20% 하락하면서 99,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0.85% 상승하면서 76만 8,100원에 현재 시작이 되고 있고요. HLB와 나노스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바이로메드가 1%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이 애호박줄기에서 추출한 물질이 골다공증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25만 4,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을 제외한 셀트리온 제약,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캠텍 오늘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유화가 5% 상승하면서 26만 9,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이 현재 강세입니다. LG 유플러스 오늘 4% 상승하면서 12,9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호타이어, SK텔레콤, SL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4.63% 하락하면서 6만 1,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아제강도 오늘 3%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원 FMP는 오늘 2.8% 하락하면서 27만 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그리고 동국제강 모두 오늘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1위는 현대로템입니다. 2위는 인스코비, 3위부터는 삼성전자, 4위 대하TI, 대호AL, 6위는 GL팜텍, 그리고 7위는 현대건설, 8위는 셀트리온입니다. 1위는 현대로템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이미 인기 검색어 종목에서 여러 번 언급됐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로 이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모건 스탠리가 블록딜로 이 현대로템 주식을 매각한다고 밝혀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면서 오늘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13% 상승하면서 3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2위인 인스코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인스코비는 이 전일 관계사 아피메즈가 진행 중인 아피톡스와 관련해 지난 4일 미국 FDA로부터 임상 3상 시험 실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을 이전하는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1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GL팜텍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GL팜텍은 제약 전문 업체로 통증 치료제 리리카 개량 신약에 대한 임상 3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내에 이 식약처에 국내 시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이에 더해 해외에서의 개발과 판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등 이 상업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3.61% 상승하면서 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고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시장 대비 저평가돼 있다. 어떤 종목을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특수 차량 그 전문 기업인 그 오텍을 보겠습니다. 예. 오텍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수 차량 외, 그러니까 특수 차량이라면은 저 앰뷸런스 여기에다가 그 암 검진이라든가 복지 차량 이런 그 차량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회사 오텍 캐리어를 통해서는 그 냉난방 기기, 공조 기기 이런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회사가 그 꾸준하게 실적이 아주 잘 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매년 그 2015년부터 지금 2018년 지금 올해까지를 예상하는 거는 매년 한 1,000억 뭐 한 50%, 20% 막 증가되는 속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도 올해도 뭐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한 470억대 연결이익이 그렇게 나올 예상이죠. 그런 어떤 흐름 자체가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큰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뭐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뭐 5,000원부터 시작해서 17,000원대까지도 움직였던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다른 것 같으면은 이제 끝날 그런 흐름에서 이 회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거고요. 지금 가격대 자체도 한 13,000원, 4,000원대 이 가격대에는 전 고점 대비에 그 움직이고 있는 이런 가격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실적, 올해 예상하는 실적하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주가의 흐름이 과연 이 고점을 뚫고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는데 제가 느끼는 관점으로서는 주가가 움직임이 좀 크게 있으려면은 어떤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주가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 고점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가격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그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저는 전 고점을 뚫고 가는 가격대로 일단은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도 뭐 어떻게 싸진 않은 가격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 이제 17,000원이었기 때문에 그 17,000원까지 일단은 보자라고 해서 이제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이런 가격 전략으로서 한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하나를 오텍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텍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드렸고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살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 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전장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소폭 밀리고 있는데 전일장 대비해서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어제 혼조세를 좀 보였고, 그 전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연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주도주가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경기 체력이 좀 많이 약한 편이고, 반도체나 2차전지 업체들이 이제 선방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업체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 주도주가 정확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마도 시장의 빠른 상승을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시장이 최근에 신고가를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세를 좀 어제는 보여줬는데 중국과의 무역 우려 완화가 있었지만 시장의 급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을 것이고요. 당분간은 나머지 지수와 지표는 모두 다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시장의 기대치는 높지 않지만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시 빠르지 않게 상승세를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이제 중국 쪽에서 반도체 쪽에 담합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큰 상승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보호무역 관점 때문에 반도체를 카드를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미국 쪽과의 관계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크게 가져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 또한 주도주가 지금은 확실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바이오 제약이 좀 조정 이후에 이제서야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추가적인 결과물을 얻고서 아니면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야지만 좀 빠른 상승세가 나오겠지만 지금 바이오 제약이 아니더라도 IT 장비나 2차 전지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4차 산업이나 오늘 같은 이제 5G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순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순환 상승세를 이용하는 매매는 두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로도 시장 모두 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나 추후 논의될 정책 관련해서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에서 기대감만으로 기다리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 기대감은 있지만 확실한 차트 돌파도 아니고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추후 하락 변동성이나 아직 많이 가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중국 소비 확대 관련주나 이런 쪽에서 순환 상승세를 보여주는 업종과 테마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은 전략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도주가 부재하다는 게 가장 큰 우리 시장의 약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음 주는 FOMC나 또 북미 정상회담, 국내적으로는 선거 등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선침해하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제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직까지는 이벤트들도 있고 불확실성이 가장 아까도 말씀드린 주도주도 부재한데 지금 불확실한 이벤트까지 겹치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테마적인 부분들이나 단기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왕 이동우 대표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후성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세를 보여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쪽 관련 종목들을 많이 드렸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불소화학을 기반으로 기초화합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이 독과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냉매 독점, 반도체 가스 독과점, 그리고 2차 전지의 전해질염 독과점 등 국내외 독보적인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기초산업 분야의 건설,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고부와 같이 신규 사업 분야까지 지속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냉매 3대 업체로서 냉매나 발포제, 그다음에 불소수지 제조용 원료로 쓰이는 K22의 경우 국내 수요량의 70%에서 80%가량을 판매하고 있고 주요 판매처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을
유통망으로 가지고 있어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함께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고 있고요. 뭐 또한 중국 자회사까지 수저 후선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품 공급을 통해서도 중국과의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특수가스 분야에서는 반도체용 재료가스나 혼합가스, 초고순도 가스로 나뉘는데 이 반도체용 재료가스가 보통은 반도체 제조 산업에 들어가는 기본 원재료이기도 하고요. 초고순도 가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그리고 금속 분야의 실험이나 연구에 사용되는 가스인데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이 점유율도 높지만 산업 자체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추세라서 특수가스의 수요량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불순물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다른 분야의 응용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후성이 하고 있는 고순도의 가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액 소재 LiPF6를 하고 있는데 첨가제를 통해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까다로운 신규 진입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려울 뿐더러 지금 현재도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 불화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산업에 공급을 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투자 요소이기도 하고요. 고부가 무기 불화물인 경우에는 반도체용 가스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DM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온실가스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에 기업만큼의 권리를 다른 기업에 팔아 수익을 거두는 사업으로 CDM 청정 개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지금 2008년부터 의무 감축 기간 시작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을 비축했으며 유럽 국가들이 벌금액을 앞으로도 더 늘리기를 높이기로 함으로써 가격 강세 지속이나 추가적인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로는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오고 나서 지난번 11,800원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면 앞전 고점이었던 12,000원 후반대가 앞으로의 첫 번째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 하단 부근인 1,200원에서 9,700원 선으로 그리고 저가인 9,200원 선이 손절가로 보시면 되고요. 앞전 고점이었던 올해 1분기랑 그리고 상반기에 보여줬던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던 12,700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천주 후성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전부터 주말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